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다음 주 연말 장세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래저래 눈치 보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1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흘 넘게 이도저도 아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주 금리 인상 결과만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대로 제시가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안도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FTX 사태 후 폭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미디어 더 블록의 CEO가 2년 전부터 뽀글이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개인 사이에 부적절한 금전거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임팩트를 안긴 것은 과연 뽀글이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 언론사, 자선단체, 고객들의 돈을 훔쳐서 뿌린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뽀글이와 창펑자오 등 크립토 유력 인사들의 단톡방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뽀글이가 테더를 공격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뽀글이는 정말이지 대단한 뽀글인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XRP 레저 랩스가 개발한 숨 월렛을 통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피아트 머니와 XRP의 환전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범 서비스가 출시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피아트머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 점차 커지는 것인데다가 이게 또 지금 타이밍에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완전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여주며 이제 중국의 진입도 시간 문제다, 이런 부분 여러 차례 짚어봤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힌트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걸프협력회의 GCC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GCC 국가들과 디지털 화폐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처럼 완전한 입장 선회를 선언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과연 그 시기 언제쯤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채널 공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김크님께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연말을 맞아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20분께 쌀 10kg씩을 기부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악플러를 퇴치하지 않은 모지리 챌린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크님께서 쌀을 기부해 주시면 뜻이 있는 분들 함께 기부금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부하자는 게 핵심인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까지 논의를 하면 너무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두세 곳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뜻깊은 기부 의사 전해주신 김크님을 비롯해서 기부의 마음을 모아서 더 빛을 낼 수 있게 여러 아이디어를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과 관련된 부분인데, 디센트 측이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한다라면서 12월 31일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1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상 분위기만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와주면 단기적으로나마 안도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0.6%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6,787달러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7,000달러 위로 반등했다. 가격이 17,622달러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8,000달러 사이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잠재적인 추세 변화의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거쳐서 21,500달러까지 랠리 시도를 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16,787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곰세력은 15,476달러의 중요 지지선까지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 기준으로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가 역사적으로 완전 저점을 찍었다라면서 이건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과매도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3년과 2015년 약세장에서 MFI가 19일 때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고, 2017년에서 2019년 약세장 역시 MFI가 13일 때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11일 이어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과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가능성 높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를 모두 하락 마감하게 하고 비트코인을 빌빌거리게 만드는데 한몫을 한 건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였습니다. PPI는 전월 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석 달 연속 0.3% 상승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I 발표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개장 이후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긴 했지만 결국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월간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PI가 확연히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증시에 단기적으로 악재 시그널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남은 변수는 12월 13일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12월 FOMC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를 내던졌는데, 그는 연준이 다음 주에 또다시 금리를 올린다라면 경기 침체는 크게 증폭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연준이 심각한 침체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금리 인하를 즉시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무척 낮아 보이지만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크든 작든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TX 사태 후폭풍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CEO가 2년 전부터 알라메다로부터 비밀리에 거액의 대출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미디어가 더 블록이라는 건데, 더 블록 보도 내용을 보려고 접속을 해보니까 지금 사이트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마이클 맥카프리 CEO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 즉각 사임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맥카프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첫 번째 대출은 1,200만 달러, 두 번째는 1,5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건은 사업 운영에 사용했다라고 하고, 세 번째 대출 1,600만 달러는 바하마의 개인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이것들이 진짜 고객 돈 가지고 장난질을 쳐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대체 그 상상, 그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아주 강력한 비판을 제시했는데, 그는 뽀글이는 자신이 훔친 돈과 위조 지폐로 비트코인을 훼손했다, 뽀글이가 기득권을 부패시키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훼손했는데 이건 빙상의 일각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언론사, 학자, 정치인, 자선단체, 로비스트 등을 부패시키고 이들과 함께 이들이 같이 협력을 했을까, 이렇게 밝히면서 FTX 사태가 초래한 참담한 현실의 단면을 꽤 선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긍정적인 확장성 소식인데 XRP 레저 랩스가 개발한 순 월렛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법정 화폐와 XRP를 교환하는 게 손쉽게 이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순 월렛은 앞서 네덜란드에서 온오프 램프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었는데 온램프는 법정 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오프램프는 그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이어서 이번에 영국, 프랑스 등에서 파운드화나 유로화 등과 XRP 사이에서 이제 자유로운 전환이 쉽게,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부분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와 미국 등지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 월렛은 파트너사인 BTC 다이렉트와 바낙스의 도움을 통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바낙스가 이미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 월렛을 통한 XRP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의미진 소식이 있는데,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남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가 미국에서 멕시코 사이의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펠릭스 파고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왓셉 기반의 암호화폐 지원 결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대박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펠릭스 파고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왓셉의 채팅 송금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굳이 비유를 하자라면 이 카톡을 통해서 국경 간 송금을 한다 이 정도 비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펠릭스 파고의 왓셉 통합을 통해서 채팅 송금을 하면 트랜잭션 완료까지 45초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이걸 사용해서 매달 2,000건 이상 5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플 파트너사인 비트소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 만큼 이건 언젠가는 XRP가 결제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리플 파트너사 인터앤코가 아마존 페이먼트 파트너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짚어봤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택에 나서고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듯이 최근 홍콩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의 진입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부분 여러 차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 초청으로 제1차 중국 아랍국가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협력회의 GCC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시 주석은 GCC 국가들과 금융 감독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투자 조합을 설립해서 양측 국부 후원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에 나설 뜻이 있다. 중국과 걸프협력회의의 산업, 투자 협력 포럼 개최, 디지털 경제와 녹색 개발 투자 협력 강화, 디지털 화폐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근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디지털 화폐 협력 심화, 그러니까 CBDC 블록체인 페이먼트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사실 시 주석이 이런 맥락의 멘트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달러에 맞설 독자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건 당연히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이 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브릭스가 구축하려고 하는 공용화폐와 맥이 맞고 달러와 스위프트에 대항하려고 나대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적인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스틴 선의 말처럼 다음 강세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